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전기기사 2025년도 1회차 출제 경향과 신유형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신유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쉬웠냐?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씩 변형이 되어서 나온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기학과 전력공학은요,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이 아니고요. 말을 바꿔서 냈기 때문에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달달달달 답만 암기했다 하면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자기학에서 자개 비중이 좀 높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개는 기존에도 많이 출제가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공식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하기 싫어, 나중에 할래 하고 미루는 분들 많으셨죠. 이번에는 반드시 공식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개는 원래도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많았더라. 자, 다음으로 전력공학 파트인데요. 이제 전력공학은 워낙에 이제 실기에서도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평소랑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발전 파트가 두세 문제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적어놨느냐. 발전 파트를 기존에는 버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두세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이 실기 시험에서 발전 파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기 내용이 실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발전 파트 문제를 저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바쁜 분들은 발전 파트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버릴래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필기만 치고 끝날 거 아니니까 실기까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 파트에서 중요한 공식들, 발전소 공식들은 암기를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기기 회로 이론 KEC는요, 뒤에서 영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기기기 계산 문제 약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회로 이론은요, 계산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워낙에 대부분이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KEC입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습이 필요한데요. KEC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정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세심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력공학 발전 파트랑 함께 실기에서 KEC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EC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실기까지 계속 기억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준비한 전기자기학 문제는요. 신유형은 아닙니다. 이전에 출제가 되었는데 숫자가 바뀌어서 나온 변형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왜 넣어놨느냐. 이 사이클로트론 문제는요.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해도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풀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클로트론에서 양자가 매초 3 곱하기 10의 15승계의 비율로 가속되어 나오고 있다. 양자가 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사이클로트론은 가속용 고주파 전개를 만들기 위해서 350k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효율을 계산할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변환할 줄 아느냐입니다. 뭐 여기에서 사이클로트론, 가속용, 고주파, 전개 이런 게 뭔지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푸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환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필기든 실기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단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일렉트론 볼트는요,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은 또 와트에다가 세크를 곱한 걸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효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다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단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효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은 반드시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이라는 것은요,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350kW인데요. 이 출력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NEV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값은 350kW, 350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NEV, 양자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10의 15승, 개의 양자가 가속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자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15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15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메가는요 킬로 다음이죠. 10의 6승이고요. 다음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바꿔줄 겁니다. 지금 밑에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까지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해 주시면은요 효율이 2.1%, 퍼센트 단위로 바꿔주시면 2.1%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력공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력공학 문제, 이번에는 기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변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되었냐면요. 자,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보기가 바뀌었습니다. 보기 중에서 배류 코일을 사용한다 라는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배류 코일 2번이 정답인데요. 배류 코일은요 어느 측 대책이죠? 바로 통신선 측 대책이 되겠습니다. 통신선. 그래서 이론 시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전력선 측 대책이 아닌 것은 해서 정답이 배류 코일이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생소하실까봐 한번 확인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배류 코일은 통신선 측 대책이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레기에서 송유를 끊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피레기 전격 전압입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문제에 출제를 한 거예요. 자, 피레기에서 송유를 끊을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의 최대 전압은 피레기 전격 전압이고요. 나머지 피레기의 여러 가지 전압들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도 헷갈리니까 모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피레기에서 송유를 끊는다 하면은 전격 전압이고요. 제한 전압은 뭐였어요? 제한 전압은 방전 중에 단자에 남는 피레기 단자에 남는 전압이 제한 전압인 거예요. 전격 전압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디에 나왔었죠? 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말 그대로 이상 전압이 침입을 했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야 좋은 거였고, 반대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요 높아야 좋은 거였습니다. 이게 너무 낮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송유들도 함께 방전을 해버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상용 주파 개시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영원쌤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지 선생님에 이어서 제가 이제 3개 과목이죠. 전기기기, 그리고 회로 및 제어공학, 그리고 KC 3과목 한번 우리 아들 신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단자 전압 나와 있고 유기적인 전력, 그리고 출력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계좌 저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전기자 저항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문제의 퍼센트는 뭡니까? 우리 유기 기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또는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전기자 저항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간혹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유형이라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수치들은 처음 등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출력이 5kW인데요. 10kW로는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고, 출력이 10kW, 내는 5kW는 제가 아직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래서 5kW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류 분권 발전기예요. 그죠? 이 직류 분권 발전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어? 회로도만 잘 그리면 된다. 그죠? 회로도만 잘 그려보자. 그죠? 회로도만. 코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회로도만 잘 그리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그려놓으면, 그죠? 여기 단자전화 걸릴 거고요. 여기 전기저항이 전기자 아마추어 이렇게 있겠죠? 요것만 잘 그려내면 된다. 그럼 문제 끝난다. 자, 여기서 뭐야? 자석이 발생하게 돼서 이게 기전력 E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일단 공식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는 V 더하기 IARA. 그래서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전류만 구해내시면 된다. 여기서는 이제 단자전화 200V 주어졌고요. 이거. 자, 유기전류 210V 만들어졌네요. 그쵸?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돼? 우리, 요 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찾아야 돼? 아, 요게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거죠, 현재. 요것만 찾으면 얘기 끝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IA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IF도 이쪽에 있겠죠. 그쵸? 요 IF가 하면 되죠. RF죠. RA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RF고, 요쪽에 흐르는 게 뭡니까? 이게 IF가 되고, 여기는 I 부하 전류인 I가 되겠죠. 그럼 계좌 전류 있네요. 제가 요거 풀 때 뭘 기억하시라? VIP 기억하라고 했어요. VIP. P는 VI. V는 IR. 요거만 하면 되죠. 그 IR은 얘랑 얘를 가지고 있고, 그 P는 요놈과 요놈 가지고 있고, 가까운 놈끼리. 그쵸? 여기 얼마 주어졌죠? 여기 200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요. P가 일단 5000이에요. 5000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이제 부하 전류는 P는 V하니까 I는 이거 나누기 요 놈이죠. V분의 P잖아. 그래서 25A가 돼요. 25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V는 IR인데 여기가 50오hm 돼 있잖아요. 그죠? 50오hm 돼 있고 여기 V는 얼마야? 이 V는 2V예요. 똑같은 V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네요. 그래서 여기는 4A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쳐서 여기 뭐가 나요? 29A 나와요. 자, 우리는 전기자 전류를 구했네요. 그럼 요놈만 구하면 되니까 200하고 100 얘 넘겼어요. 그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10은 이렇게 되죠. 210에서 200을 빼서 10은 IARA. 근데 IA가 얼마라고요? 29라고요. 따라서 RA는 29분의 1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약 0.35 정도가 등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살짝 허를 찌르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여기에 대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등려 했었냐면, 자, 단상 유도 전동 중에서 우리 분상 기동형은 자, 회전자 속도가 동위 속도의 몇 %일 때 원심 계폐기가 작동하여 기동전선이 분리가 됩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 뭐냐요? 원심 계폐기가 작동해서 기동전선이 분리되려면 몇 %야? 우리 70에서 80이구나 라고 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를.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다르게 이걸 알려주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계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어떤 기계인지는 외우진 않고 뒤에 부분에 있는 몇 %가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인 분리가 됩니까? 요거까지 기억하실 거야, 아마. 보통 그래요. 그렇죠? 내 문제는 어떤 기기가,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역으로도 역발상도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60에서 80% 나왔었어요. 그렇죠? 60에서 80%입니다. 회전자 속도가 동위 속도의 몇 %가 될 때 60에서 80%. 근데 요번 문제에서는 지문에 아예 70에서 80%가 되면이라고 숫자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다 60에서 80을 외우니까 요거만 보고 60에서 80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70에서 80을 왔으니까 요 부분도 여러분은 허를 찔리지 않게 여러분 좀 뭐랄까 문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좀 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내가 이거는 외웠는데 뭐였는지 못 외웠나 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았을까, 요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회로 이론 한번 보도록 해서, 회로 이론은 한 문제하고 제가 제어공에서 한 문제를 담아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회로도 더 이상 회로는 완전 이론이잖아요. 그죠? 전기에 관련된 기초 이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등장시킬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기초가 아니잖아, 이미. 기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책도 마찬가지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수학 교과가 계속 바뀌어, 5년마다. 바뀌고 하는데도 결국엔 뭐야? 새로운 내용을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배웠던 건 넣었다가 이번에 이거 뺄까? 다음엔 넣을까? 그 숫자만 바뀌게 되고 순서만 바뀌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회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다 나왔어, 이미. 그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제에서 숫자나 계산할 때에 대한 문제 형태만 바뀌게 됩니다. 묻는 걸 A를 묻던 거를 B를 묻게 되고 A를 알려주고 B를 묻는데 이번엔 B를 알려주고 A를 묻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했으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km당 인덕턴스 0.25mm 헬리라 나왔는데 예전 기출 문제 똑같아. 뭐만 바뀌었냐면요. 얘만 바뀌었어요. 얘가 원래 예전에 25mm 헬리였어요. 그리고 보기까지 다 똑같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요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기도 다 똑같지만 이 중에 또 답이 있어.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손실 선로나 무형 선로나 똑같이 진행파의 전파 속도는 동일하죠.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 이것만 계산은 잘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무조건 나 숫자 많이 봤던 건데 그죠? 8.94, 8.94. 뭔가 눈에 익어. 그래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이때 정답이 이거 25mm일 때가 2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에는. 자, 요걸 했더니 그냥 그대로 계산만 쭉 해주시면 되죠. L이 뭡니까? L 인덕션스가 0.25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밀이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요. 네, 정전 용량 0.005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제곱 분의 1로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아마 89,440 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9.4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써요. 큰일 납니다. 10의 4제곱 이렇게 쓰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25ml잖아요. 25ml면 뭐가 돼? 8.94의 10의 4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문답 형태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유도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공학입니다. 제어공학도 마찬가지죠. 이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푸는 요령만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록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내용에 관련된 것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어계인데요. 선박이나 비행기의 자동 조종, 로켓의 자세 등의 제어로 기적 위치 이렇게 하셔요. 위치, 방향, 각도 등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뭐 제어를 뭐 하는데 우리 서버 기구 제어라는 거 아마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어는 이런 거야. 이미 프로그램을 짜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 자판기.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판기 나 밀크커피를 먹고 싶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미 입력되어 있는 단계에 의해서 커피 나와, 프림 나와, 설탕 나와, 물 나와 해서 주르륵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요건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로세스 제어는 뭐 온도라든지, 그죠? 뭐 농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피드백 제어계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요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위치, 방향, 각도는 우리 서버 기구 제어구나. 이렇게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공학도 단순히 뭐 학문적으로 계산하고 또 이론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단답형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K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등열에 있어서 우리 1kV 이하인 방전 등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대지전압 300V 이하라는 거 좀 잘 기억해요. 대지는 일단 뭐예요? 대지는 보통 대지는 300마리, 그죠? 돼지 300마리. 돼지죠. 돼지 300마리, 돼지 삼겹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300V. 자, 사용자는 400V 초과인 경우는 사용자라면 400V였어요. 그죠? 물론 100% 아니죠. 우리 신호등하고 우리 전기 울타리 좀 달라지니까 그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400V 초과인 경우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라는 것도 내용 추가가 시켜져 있고요. 사용자는 400V 이하인 경우는 전선은 3면적 2.5스퀘어 이상인 연동선을 사용할 겁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는데, 자, 4번을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처음 보시더라도. 자, 사용전은 400V 초과인 경우, 여기 나왔어요. 야전선을 사용한 애자 사용 공사 시라고 돼 있어요.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것만 잘 알면 되죠. 그죠? 상호화, 전선 상호화 거리는 뭐 6cm. 그리고 조영제와 이격거리죠, 여기서. 조영제와 이격거리인데, 일단 400원인 경우,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그럼 2.5죠, 일단은. 2.5. 그죠? 2.5cm 될 거고요. 그리고 400V 초과인 경우 있어요. 400V 초과인 경우는 건조하냐? 습하냐? 다습한 경우죠. 건조하면 말 그대로 2.5지만 다습하면 4.5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이격거리는 cm, cm입니다. 그래서 5cm라는 내용은 우리
배울 때 없었죠. 애자사용공사에서는. 그죠? 이거에서 요런 모르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4번인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나전선 사용한 경우는 3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나전선 언제 사용해요? 아, 온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피복이 녹을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나전선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습해가지고 또는 부식이 강해. 그죠? 화학약품이 이런 거에서 부식이 자동차 할 때가 그때. 이런 것에서 나전선 사용할 거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니까. 아, 이거는 뭐 작업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접촉할 수,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지역에서 나전선 써야 되죠. 왜? 나전선 말고 막 나체할 때 다 벗었어. 그렇죠? 싹 다 벗어. 피복을 벗었어. 그러니까 구리선만 나와 있어. 되면 어떻게 돼? 바로 감전돼서 세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 작업자만 앉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 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보면 반복되는 게 없이 너무 종류별로 골고루 있다. 이게 진짜 맞냐. 근데 저희가 20문제만 딱 복원하는 게 아니라 4, 50문제를 다 이 수험생분들한테 받아요. 받아서 물론 중복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게시를 할 수 있는 건 딱 20문제씩 게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20문제씩 정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를 발표를 하는데 그 20문제 담을 때 계속 중복되는 것보다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 아니면 어쩌다 나왔던 것들 또는 10몇 년 전에 나왔던 것들 이런 거 위주 그리고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어차피 5년치만 보실 거라면 그죠? 중복되는 거를 매년 매 한 번씩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매년 집어넣은 경우도 2, 3년에 한 번씩 중복되게 뭐 집어넣었던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꼭 이렇게 다른 업체 회사들과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5년 동안 복원한 거 최근 5년을 생각한다면 5년 동안 과목당 뭐 60문제씩이죠. 그죠? 1년 60문제씩 6, 30, 300문제예요. 300문제면 그 문제은행에 있는 게 10% 안 돼요. 그죠? 그럼 다른 업체랑 저희가 문제가 겹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몇천 문제 중에서 몇백 문제 내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당연히 다른 업체들에서 시험 봤던 뭐 수험생들에서 이제 복원한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뭐 회사 영상을 보고 복원하셨던 분들하고는 문제가 겹칠 가능성이 거의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아네요. 그죠? 수집했던, 복원했던 문제들 중에서 최대한 안 겹치게 20문제만 딱 선별해서 냈기 때문에 꼭 다른 문제가, 얘는 자주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거는 다 모든 케이스 바 케이스, 다 좀 형태에 따라 말은 저도 꼬이네. 하여튼, 저희가 만든 복원은 실제 수험생들이 직접 기억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런 게 나왔어서요. 딱 3, 4개만, 4, 5개만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만 저희가 복원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살을 살짝 붙일 수는 있겠죠. 완전히 문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 영상 한번 학습하시는 것도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25년도 2회차에서 다시 빠른 복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아바의 김영훈이었습니다.